돌아서면 밥 차리고 또 돌아서면 밥 차려야 하는 방학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무슨 올빼미도 아니고 낮에 자고 밤에 깨고 덥다고 나가지도 않고 주구장창 에어컨만 켜놓고 아주 속이 터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을 때 딱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쁨, 슬픔, 분노 이렇게 감정이 깔끔하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뇌과학에서는 감정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질까 봐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아이의 용기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에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이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걱정은 뇌의 이 영역, 또 뿌듯함은 뇌의 이 영역,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까요? 그래서 걱정될 때마다 계속 이 영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뇌는 예전 경험, 현재 상황이나 맥락, 그리고 그 사람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어제 걱정했을 때 만들어졌던 그 그물망, 그 신경 네트워크가 오늘 걱정했을 때 또다시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의 뇌과학자들은 특정한 감정이 나타날 때 보이는 표정이라든지 또는 뇌에 활성화된 영역, 목소리 변화 이런 일관된 지문 같은 게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면 얼굴을 찡그리면서 울고 있으면 저 사람은 슬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또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저 사람은 공포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쁠 때도 얼굴 찡그리면서 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편도체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활동이 증가해요. 공포 감정을 느낄 때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뜻이죠.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뇌과학자 리사 펠트먼 베럿은 감정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 의견에 반대를 했고요. 많은 뇌과학적 증거를 찾아냈어요. 대신 그녀는 감정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실제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그때그때 감정을 구성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도대체 실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 화폐 있죠? 이 화폐가 사회적 실제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누군가가 금액이 적힌 종이를 화폐로 개념화했고 또 그 개념이 전파돼서 사회 구성원들의 뇌에 이건 화폐야, 물건과 교환할 수 있어 라고 인식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뇌에 화폐라는 개념이 심어진 거죠. 이것처럼 감정도 사회나 문화적으로 구성원들이 합의한 개념이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감정을 구성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숲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화에서 보니까 보통 이럴 때는 이상한 뱀 같은 게 나오던데? 이렇게 뇌에서는 과거 경험에 따라서 예측을 해요. 그러면 내 몸은 그 예측에 맞게 근육에 포도당이 몰리도록 심장이 빨리 뛰어서 혈액을 더 공급해요. 뇌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됐는지 또는 혈관이 확장됐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불쾌하면서도 흥분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은 자신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의 감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감정이 구성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뇌는 항상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과일 시장에 갔을 때 내가 빨갛고 동그란 물체를 본다면 그건 빨간 공이 아니라 사과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예측을 하다가 밖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원래 했던 예측과 그 정보를 비교해서 예측이 맞으면 그에 맞게 신체를 조절하고요. 또 예측이 틀려도 그에 맞게 신체를 조절합니다. 우리 뇌는 24시간 내내 체온, 혈당, 수분, 산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걸 신체 예산 관리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느낌입니다. 지금 내 췌장이 쪼그라들어 있군. 수분이 2% 부족하군.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자신의 신체 상태를 의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신 뭔가 불쾌한데?
라던가 와 지금 굉장히 활력 넘치는데?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이런 걸 느낌이라고 합니다. 느낌은 과학적으로 정동이라고 불러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또 활기찬지 가라앉아 있는지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감정은 이 기본적인 느낌에 우리의 상황 해석이 더해진 거고 사회마다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꼭 기억하실 건 신체가 균형 잡힌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 잘 자기, 뭐 소화 잘 되는 그런 균형 잡힌 식사하기, 운동하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실천하기가 제일 어렵죠. 하지만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이 기본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 깊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저는 목소리도 크고 또 에너지가 많아서 화가 나면 집이 좀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신체 예산 관리 개념을 알게 된 후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으로는 감정 단어를 많이 익히는 건데요.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신호, 내 신체 상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개념 같은 걸 종합해서 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감정 개념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할수록 대처를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긴장되잖아요. 이럴 때 그냥 긴장된다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너무 긴장되니까 새로운 일을 뭔가 피하고 싶고 떨려서 잘 해내야 할 일을 잘 못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긴장감이 복합적인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래 내가 안 해봤던 거니까 뭐 불안한 건 당연하지. 그렇다고 내가 지금 불안함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기대감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긴장감이랑 같이 드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되고 좀 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있게 되겠죠. 저희 둘째가 아크로바틱을 배우는데요. 그 학원에 가는 첫날 너무 긴장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너무 배우고 싶었던 거라 뭔가 기대도 되고 약간 호기심도 있지만 또 처음 가보는 곳이라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거니까 선생님도 처음 보고 친구들도 처음 보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나 보다. 그런데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는 거니까 설레기도 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감정 단어를 익혀두시면 좋고 자녀들과 함께 감정 단어 익히기 놀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집에 감정 포스터, 감정 카드 이런 게 있는데요. 포스터를 붙여두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순간에 그 포스터에 적혀져 있는 걸 보고 감정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이 감정 카드는 한국 비폭력대화센터에서 나온 카드인데요. 욕구 카드, 감정 카드 같이 있어요. 카드를 가지고 설명서에 적혀져 있는 대로 가족들과 감정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찾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에 구매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 요가, 마사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가는 느리게 신체 활동을 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이게 신체 균형에 아주 좋다고 하고요. 또 바디스캔 같은 명상은 내 감각이나 신체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안락감을 위해서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평소 때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화가 딱 나는 그 순간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몸을 움직여라. 움직이면 신체 예산이 조절되거든요. 여러분이 엄청 화가 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긴장 상태에 있고 심박수는 올라가 있겠죠. 이때 만약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건 규칙적인 리듬이 있기 때문에 내 심박수를 안정시켜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개선시켜줍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존재하는 그런 장소나 상황을 바꿔서 뇌의 예측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뇌는 계속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측이 바뀌면 몸 상태도 바뀌고 또 몸 상태에 따른 느낌, 그러니까 정동도 바뀌어요. 이 모든 게 바뀌면 나는 다른 감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몸 상태나 느낌은 계속 변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감정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다가도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몸도 움직여봤고 장소나 상황도 바꿔봤는데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감정을 재범주화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건 감정 단어를 많이 익혀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경험을 재해석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시험 준비 때문에 내가 막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감각은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그런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활력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애가 청소를 너무 안 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내 휴식의 욕구를 침해받았을 때 화가 많이 나더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끼리 룰을 한번 정해보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뇌과학적인 감정 조절법이라더니 별거 없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들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게 결혼하고 나선지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선지 여튼 갈수록 화가 많아졌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알고 나서 감정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더 이상은 제 감정에 잠식되지 않게 됐어요. 갑자기 내가 감정에 압도된다 싶으면 일단 혹시 내 몸이 어디 불편한 데가 있나? 되돌아봅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잤다면 자보기도 하고요. 또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가서 뛰거나 다른 운동을 해보기도 해요. 혹시 내가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덜 먹었나? 그런 상황이면 맛있는 걸 챙겨 먹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재료는 우리의 신체 상태, 또 경험, 그리고 주변 환경입니다. 좋은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듯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번 방학 가족과 함께 이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제가 이웃집 박사 언니 이름을 걸고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될 만한 분이 주변에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그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